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중고차 큐! 예, 이효준입니다. 오늘은 왜 또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냐면요. 중고차를 살 때 어떻게 사야 좀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저만의 팁을 좀 공개를 할까 해요.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 동안에 대략 한 11대의 차량을 구매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짧게는 뭐 6개월에서 7개월,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만에 이렇게 차를 계속 교체를 했는데, 그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만의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일단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일 텐데, 이 가격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어플도 많고 그다음에 사이트도 많잖아요. 예를 들면 뭐 SK 뭐 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베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들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, 이런 데서 내가 사고자 하는 차량과 등급, 그다음에 색상, 거리, 이런 거에 비슷한 차량들을 검색을 하셔서 기본적인 평균 시세를 좀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사실 중고차는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를 확인을 하면 이제 차량들이 여러 선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금액에 이제 어느 정도 부합되는 차량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선별을 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이제 그 판매하는 차량의 딜러를 이제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은 이 딜러가 몇 대의 차량을 지금까지 팔았는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많이 판매한 차량을 많이 판매한 딜러를 좀 선호를 해요. 아무래도 그러겠죠.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찾았다는 거니까.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한 딜러면 그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많이 판매했던 딜러를 선택해라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으로 이제 전화를 하겠죠. 전화를 해서 가격을 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금액과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이 동일한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간혹 가다 보면은 사이트에 올렸던 금액보다 훨씬 더 또 높게 또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금액을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전화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깎을 수가 있는지, 내고를 할 수 있는지를 해서 그 금액까지 들어 놓으셔야 돼요. 예, 그래서 그 금액까지 듣고 나서 딜러하고 시간 약속을 정해 놓습니다. 그리고서는 이제 딜러를 만나야 되는데, 딜러를 만나기 전에 또 한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그 내가 그 생각했던 차량과 그 다음에 그 등급과 색상과 그 다음에 번호판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꼭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. 네이버에서. 그 이유가 뭐냐면,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딜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, 정말로 제가 검색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의 한 95%는 거의 다가 허위예요. 허위. 금액이 허위예요. 매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들을 많이 올려놔요. 시세하고는 막 거의 뭐 1,000만 원? 어쩔 때는 2천만 원까지도 싸게 내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, 사실 그런 차량들은 저는 안 사요. 왜냐면 그런 딜러들이 그 차량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차량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, 차량을 볼 때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외부에서 중고차 고르는 법 우리 그 도움 주시는 딜러분하고 같이 찍기는 할 건데, 그 차량을 살 때 이제 또 그 선택할 때 또 유용한 팁이 뭐가 있냐면, 첫 번째로 저는 내부가 깔끔한 차를 선호합니다. 그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, 내부가 깔끔하다는 이유, 그에 증거하는 게 뭐냐면, 차를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부를 잘 관리했던 고객들은, 그 주인들은 외부, 엔진이나 기타 소모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잘 관리하셨어요. 예.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중고차를 살 때는 내부가 깔끔한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연식에 대해서도 이제 주행거리가 있잖아요. 저는 1년에 한 1만 5천에서 2만 정도로 계산을 해서, 내가 생각하는 차량이 만약에 2014년식이다, 제가 샀던,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1만 5천에서 2만 정도 생각하면 지금 4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8만 정도 전후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키로수를 계산을 해요.
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오버되거나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괜찮아요. 저는 그 정도는 잘 탔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소모품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차량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. 예, 그리고 그다음에 수입차 같은 경우를 살 때는 서비스 기간이 막 끝나는 시점,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시점의 차량들을 좀 더 선호하고요. 조금 더 지난, 저는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차를 사실 더 선호하긴 해요.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가가 엄청나게 돼요. 그래서 감가가 엄청나게 된 상황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그 차량의 마지노선만큼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수입차를 살 때는 대략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차를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거예요. 팁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어설프게 그 7, 8만, 그러니까 연식 대비 물론 아까 계산했을 때 그게 맞다면,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 키로수가 좀 있는 차를 좀 사야 되겠다면 저는 한 10만, 그러니까 9만짜리를 살 거면 차라리 10만 넘긴 거를 사요. 이유가 뭐냐면 10만을 넘어가면서부터 차량이 정비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. 근데 9만에 사면 일단 그 딜러들이 차량의 금액을 정할 때 10만 전이냐 후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. 근데 오히려 9만이나 8만 후반대의 차량을 사고 나서 내가 10만 대부터 계속 소모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 정비하다 보면 돈을 이중으로 많이 들어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11만이나 또는 11만 언저리에 간 차량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해요.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차량들이 이제 좀 큰 것들, 교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. 예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. 그래서 어차피 내가 좀 키로수를 좀 있는 차량을 살 거면 어설프게 8, 9만짜리보다는 차라리 10만을 넘긴 차량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더라 라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.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느꼈던 내용들이니까 혹시라도 너무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박 댓글을 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유무인데 저는 어느 정도 사고 있는 차량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많이 감가가 돼요. 사고와 차량. 근데 이 사고도 이제 우리가 하우스라고 하잖아요. 차량의 뼈대 손상이 간 차량은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.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엔진이 다친 차량도 저는 선택하지 않아요. 그럼 사고 난 차량에 제가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뒤쪽, 범퍼 쪽, 뒤쪽이나 또는 조수석 쪽에 뭐 문 쪽, 조석 뒷자리 문 쪽, 요런 데는 간단한 뭐 사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선호해요. 왜냐면 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. 예, 그리고 안전에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감가가 된 차량을 잘만 선택하면 정말로 좋은 금액에 좋은 차를 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, 그다음에 차량을 선택을 할 때 색상도 저는 웬만하면 흰색이나 검정을 선택을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물론 차량을 자주 사고 자주 바꾸잖아요. 대팔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. 중고차를 대팔 때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일단 첫 번째로 중고차 딜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흰색. 왜? 소비자들이 흰색을 제일 많이 찾기 때문에.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정이에요. 아무래도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색상이나 팔고 싶어 하는 색상들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. 딜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색상이니까. 예.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중고차를 살 때는 흰색이나 검정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조금 인기 있는 중고차를 사시는 게 좋아요. 인기 있는 거라면 뭐 국산차로 생각하면 아반떼, 소나타, 그 다음에 뭐 소렌토, 그 다음에 뭐 산타페 이런 거가 될 거고, 수입차는 뭐 BMW의 320D, 520D, 그 다음에 벤츠 E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우디 A6, 뭐 A4 이런 거. 그래서 좀 고객분들이 또는 내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차량을 사는 게 내가 대팔 때도 유리해요. 그리고 가격도 감가가 덜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물론 좋아하는 차량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긴 하겠지만 좀 금액에 맞춰서 차량을 사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인기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게 또 팁이 될 것 같고요.
그다음에 그 차량을 살 때 그 아까 제가 전화해서 내고하라고 했잖아요. 이 내고는 반드시 시도하셔야 됩니다. 예. 왜냐면 딜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마진을 생각해 놓고 다 금액을 올려놔요. 그래서 내고는 무조건 시도를 해야 되고, 내고를 한 번만으로 끝나지 말아라. 두 번, 세 번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2018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중고차 딜러분들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차량을 내가 구매하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신청하세요. 그래서 세금 혜택 받고 구매하시면 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고차 살 때 저만이 느꼈던 유용한 팁 이제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요.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차량을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 딜러분을 통해서 확실히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. 근데 요것도 제가 한번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. 예. 오늘 이 영상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, 구독 당연히 아시죠? 눌러주시는 거. 그래서 꼭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추가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.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성실하게 또 이렇게 달게요. 예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예. 안녕.